전합니다. 마지막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 조작, 음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4년 전 우리는 4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체제부터 경제, 안보, 송두리째 망가질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모였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배에 기름칠한 정치한다는 장사치들, 정치꾼들, 국민들의 뜻을, 민주사회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300명 중에 단 한 사람,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잘못된 역사 침탈을, 잘못된 체제 침탈을 맞서는 것에, 자기 몸 불사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옆에 했던, 우리 앞에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리더, 우리 원당 조원진 대표님, 당가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위원님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길로 가자! 드디어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축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아무런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대통령이 제3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4년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하고 인터뷰를 자주 하는데 미국 기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정치 위정자들이 뇌물죄로 잡혀가면은 얼마를 버티고 뇌물이 밝혀지냐 했더니 보통 3개월 안에 거의 모든 뇌물 이런 것이 밝혀진답니다. 부패, 모든 부패가 밝혀진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경찰, 법원, 대법원 4년간 뒤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돈을 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돈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특검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경제공동체입니다. 최순실이하고 경제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제공동체 없습니다. 경제공동체는 문재인하고 문재인 일당들이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암만
삼성이나 롯데나 SK 다 뒤졌어요. 총수들 불러가지고 반 죽이듯이 조사했습니다. 기업들 다 조사했는데 기업이 돈 준 것도 없고 이권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특검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묵시적 청탁입니다.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룹 회장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용한테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조사해보면 그 판결문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재용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빛으로 통했다는 거예요. 눈빛을 통해가지고 이재용이 승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뭐라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청탁하고 돈 주면은 그 길로 그분 가만히 놔두겠느냐 우리를.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면세점 특혜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손석희라는 자하고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때 안전보험 수첩은 왜 증거로 채택이 안 됐습니까? 손석희가 들고 나오는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국민을 속인 거예요. 국민을 협박한 겁니다. 손석희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에서 들고 나오는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얘기하는 태블릿 PC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준비에서 태블릿 PC 내가 썼다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들고 나와서 소위 말하는 박영수 특검은 들고 나와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서 국민을 속였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저 좌파 독재 정권 사회주의자들한테 촛불, 쿠데타, 권력 찬탈 세력들한테 완전히 당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완전히 그들의 속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촛불혁명이라고 봅니까? 그날 광화문의 붉은 광장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청년동맹 구성하자. 중고등학생까지 동원했어요. 일본의 소위 말하는 좌파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대거 참여했어요. 태극기, 그 당시에 탄핵 기각을 원했던 태극기 세력이 훨씬 많은데도 그들은 언론 방송에서 조작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 그렇게 마녀 사냥하고 그렇게 짓밟고 그렇게 못되게 굴어서 대한민국이 잘 됐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을 통해서 죄 없는 대통령의 그것도 투표로 된 여성 대통령의 자리를 탄탈한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 시켜놓고 국민들 귀 다 막아놓고 언론 방송에서 모든 거짓말을 하면서 선거를 하면은 누가 안 됩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선거해가지고 권력 뺏따라 갔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탄핵인 겁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을 한 겁니다. 이제 그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이 엄마를, 이 기획을 그냥 묻고 가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좌파들 소굴에서 이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은 다 잘할 거다. 뭘 잘합니까?
대법원 13명 중에 대법관 7명이 좌파로 다 바꿔놨습니다. 헌법재판소 9명 중에 곧 7명이 좌파로 바뀝니다. 국회가 2년 이상 더 3분의 1을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요. 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권력 찬탈 세력 뿌리채부터 뽑아야 된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주사파, 정부, 진부, 진중, 반역사 세력, 반미 지지자들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뿌리채부터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기만했던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탄핵의 정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이 정통성 없는 권력 찬탈 세력을 뿌리채 뽑아서 노무현과 같이 대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아직 속고 있는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 권력 게이트 몇 개만 치면은 문재인의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집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버티면서 싸우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 마무리하면서